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강성률입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30강은 건강을 위해 결혼까지 포기했다. 칸트의 제2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칸트의 신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가 그 허약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칸트만이 갖는 독특한 섭생법, 또 금욕적인 식생활, 그리고 커피를 매우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기름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피했다는 이야기, 또 왜 칸트가 마음에 들었던 두 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칸트의 신체를 보면 키는 5척이 못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m 51cm가 못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형적인 가슴과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두뇌는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도 몸은 굉장히 말랐고 척추는 구부러졌고 근력도 매우 약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시각이나 청각, 미각 등은 굉장히 예민해서 두 눈에서 이렇게 희만이 반짝이는 그런 느낌을 주었다고 그래요. 안경은 쓰지 않았지만 왼쪽 눈 시력은 일찍부터 상실했고 사망하기 직전에는 두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폐장, 숨 쉬는 기관이죠. 폐장은 작았지만 위가 매우 튼튼해서 이렇게 대식가였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랬는지 변비를 좀 앓았다고 그래요. 귀로 시의 낭송을 이렇게 즐겨 듣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그 음악은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에 비해서 굉장히 큰 두뇌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한 신체를 달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래서 칸트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평생 동안. 또 칸트는 그 건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책을 쓰거나 읽을 때 운동이 부족할 것을 염려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의자에 수건을 걸어놓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억지로라도 걷지 않겠습니까? 또 낮잠을 피하려고 애를 썼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자리에 앉는 대신에 서 있는 쪽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서 있는 쪽이 더 낫다는 거죠. 또 칸트는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섭생법이라고 그러죠. 섭생법. 이걸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사 친구의 그 권유에 따라서 매일 두세 개 환약을 먹는 일 외에는 병원에 간 일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칸트의 독특한 섭생법이라면 되도록 이웃들과 명랑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대화를 쾌활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아무리 심한 병에 걸려도 하루에 약 2알 이상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 그런 규칙을 잘 지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나치게 많은 약을 먹고 죽은 어떤 사람의 묘비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는데, 자, 여기 누워있는 무명씨는 건강하였다. 그러나 그는 더 건강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여기 누워있다. 너무 건강을 염려해서 약을 많이 드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또 낮잠을 많이 자는 것도 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칸트는 그 하루에 7시간 정도를 잤는데요. 오늘날 의학에서도 보면 7시간 이상을 자면 도리어 건강을 해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칸트의 외모와 건강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비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평생을 노력한 사람이 바로 칸트가 되겠습니다. 숙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고 그래요.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 감기와 기침 감기에 잘 걸려서 잠을 편히 잘 수 없다. 이럴 때는 입을 꼭 다물고 오직 코로만 숨을 쉬기로 작정했는데 여기에는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감정 조절을 위해서는 정신을 집중할 필요가 있더라.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기분이 더욱 좋아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면은 그 건망증을 들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여기에서 아주 이상한 치료법을 개발했는데, 하인 람페를 해고했을 때 주변 세계의 변화를 힘겹게 참아냈다고 합니다. 하인이 있다가 없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스스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경고문을 붙였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남편은 재빨리 잊어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죠. 어, 자기 최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칸트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식생활을 했는데요. 아침 식사는 두 잔의 차, 그것도 묽은 차입니다. 그리고 파이프 담배 한 대로 이렇게 때웠습니다. 이 파이프 담배 속에는 식욕 감퇴제가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아예 없어버렸다고 그래요. 이 차는 아주 적은 찻잎에서 우려낸 묽은 차였고, 파이프 담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욕 감퇴제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칸트는 원래 커피를 매우 좋아했어요. 하지만은 이 커피 기름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로는 이 기름을 철저하게 커피마저 이렇게 피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커피를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커피는 열대 상록수 인 그 커피 나무에 이제 씨를 이렇게 볶지요. 그러면 이 열매가 까만색으로 변하지요. 여기에서 이제 추출한 음료인데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액체가 바로 이 그 커피라고 그래요. 원래 이 커피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에디오피아 고원에서 한 젊은 목동 칼디란 사람이 이 자기가 이렇게 키우던 염소가 이상한 열매를 먹고 나서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뛰어노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열매를 그 염소가 먹었던 열매를 이렇게 보니까 각성 효과가 있더라. 그때부터 재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1884년 1월 미국 그 퍼시펠 오일이라는 사람이 한강변 그 청란정에서 커피를 식후에 마셨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커피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종 황제도 커피를 매우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간신 이 김홍육이란 사람이 커피에 독약을 타서 이렇게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고종 황제께서 평소에 마시던 커피와 향이 다른 것을 눈치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살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반면에 그때 황태자였던 이 순종은 한 입 마셔보고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일본,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차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편이라고 그래요. 프랑스의 작가 이 발자크는 하루에 티르키 커피 이걸 50잔 이상을 마셨고 더 자극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커피 콩을 통째로 집어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51세에 사망을 했는데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걸 돈을 갚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책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제 과로도 되겠지만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한 것도 일찍 죽은 하나의 원인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커피 효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우선 뇌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머리가 아플 때 이 두통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뇨 작용, 소변 볼 때도 도움이 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잔 내지 세 잔의 커피는 심장 질환을 24% 가까이 줄여준다는 거죠. 또 일부 암 발생 확률을 줄여주고 우울증을 예방해주고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의 위험성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은 당뇨병을 억제해서 하는데 이건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킨슨병하고 알츠하이머병하고는 조금 다르죠. 알츠하이머병은 약간 그 건망증 비슷한 그런 증상이고 파킨슨병은 그 몸의 자세가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커피가 또 가져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가 몸에 좋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설탕 같은 감미료가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프리마라든가. 그래서 이제 하루 2잔 이하가 가장 좋긴 한데 매일 3잔 이상을 마시면 중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6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치매나 뇌졸중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은, 빈속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러죠. 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은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불면증, 말하자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 입냄새가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데 냄새가 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에 이제 탄닌 성분과 검은 색소가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까맣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스토르라고 하는 것은 원두가 부서지면서 뜨거운 물을 만날 때 나오는 일종의 커피 기름입니다. 커피 기름. 그래서 이제 종이 필터로 이렇게 여과되지 않은 여과지라고 그러죠. 필터.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오일 그 농도가 좀 높은데 이것은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녹내장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다시 칸트 이야기로 들어와서요. 자, 칸트가 결혼하지 않은 것은 건강 문제 때문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자를 사유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존재라 여겼던 것은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고요. 또 하나는 칸트는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분비물 이걸 갖다가 억제하려고 하는 이런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부부 관계에서 이제 그 정액이 분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그 산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칸트입니다. 한 방울도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섹스 문제에 있어서도 체액의 낭비를 막으려 하지 않았을까. 땀이나 침, 정액을 다
이렇게 품고자 했던 사람이 칸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처럼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지 않을까, 이걸 염려해서 결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부터 칸트가 독신주의자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칸트가 이제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결혼하지 않으면 인류라고 하는 종족은 멸망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독신주의를 받아들일 그런 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자를 싫어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평소 칸트는 그 부모님의 다정다감한 부부 관계도 늘 이렇게 관찰을 해왔고, 또 평생에 선의 씨앗을 심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어머니인데요. 어머니는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칸트는 그 여성을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았고, 또 재치 있는 많은 부인들을 친구로 삼았어요. 또 상류사 에티켓을 잘 익혔기 때문에 칸트는 기품 있는 부인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을 만큼 아주 이렇게 기사도에 충실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에게 결혼할 것도 권유하고 스스로 중매를 서기도 했고, 또 조카들이 결혼하면 그걸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고 그래요. 또 칸트는 늙어서 이렇게 여자의 자연미에 반한 일까지 있었는데요. 예, 미각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이 칸트가. 그래서 요리도 잘했는데, 아니, 요리를 잘해서 남편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드는 여자. 이걸 갖다가 상당히 중요한 덕목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칸트가 결혼했다면은 우리 모두는 이 대철학자로부터 결혼이라든가 부부관계라든가 가정생활에 대해서 보다 더 깊고 의미심장한 교훈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칸트가 이제 생활 여건이 안정이 됐어요. 대학 교수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치 두 여인이 이렇게 칸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차례차례. 근데 한 여자에게는 청혼하는데 너무 뜸을 들이다가 여자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고, 또 하나의 여자는 칸트보다 먼저 약혼을 요구한 남자를 선택해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한 여성이 이제 칸트에게 청혼을 하자 칸트가 아무 대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답답해진 여인이 최후 통첩으로 마지막으로 청혼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지, 그러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는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책들을 막 찾아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354가지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350가지가 나와서 이제 4가지가 더 나왔으니까 결혼을 해야 됐다고, 이제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아버지를 찾아가서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네. 자네에게 청혼한 것은 벌써 7년 전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제 연구와 궁리를 계속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후 칸트는 결혼한 남자보다 독신자가 더 오랫동안 원기왕성하다고 스스로 위로하거나, 또 결혼한 사람들의 험해진 모습은 그들이 걸머진 굴레가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심통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칸트가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사항인데, 정작 칸트 본인은 그런 물음을 이렇게 달거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그 결혼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의 친구인 야하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칸트의 기질이나 다정다감한 심정을 미뤄보건대 청년 시절에 영연의 경험이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우정에 대하여 저토록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연애의 정열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칸트의 첫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났는지 혹은 그의 체질과 여러 학문에 대한 탐구로 인하여 결혼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은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가 스스로 인용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제 말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칸트에 적용해 보면 정욕을 억제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할 것이로되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니 결혼할 필요가 없다. 나는 철학 쪽에 타고난 나의 재능을 잘 발휘하여 그쪽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여자 대신 철학과 결혼하겠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칸트가 아내를 선택할 때 기준이 또 재밌어요. 현모 양체의 자격 이외에 정열적인 애정보다도 냉철한 이성에 따르며 미모보다 지창금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돈은 미모나 매력보다 오래가며 생활에 도움을 주고 유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 유복한 것이 아내의 덕분이란 생각을 하게 되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좋지 않은 신체, 몸을 달리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독특한 섭생법과 금욕적인 식생활을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칸트가 결혼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도 궁금합니다만은 칸트는 원래 그 독신주의자도 아니었고 여자를 싫어한 것도 아니었다. 제자들에게 결혼을 권유하고 직접 중매를 서기도 했다. 그렇다면 건강 문제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칸트는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여자를 철학하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긴 것은 아닐까. 이런 모든 물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